여러분이 먹는 밥 한 숟가락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밥 한 숟가락의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내과 전문의 오명식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밥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무엇인가 개운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나요? 하루, 한 달, 아니 몇 달이 지나도 계속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신가요? 홀로 남겨진 어르신 중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고작 밥 한 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밥은 그 자체로는 맛이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제 방식에 있습니다. 흰쌀은 도정을 거치며 곡물의 껍질과 배아, 즉 가장 영양이 풍부한 부분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비타민군, 미네랄 성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남는 것은 전분 중심의 순수한 탄수화물입니다. 이러한 흰 쌀밥을 매 끼니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인분들에게 있어 혈당 조절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식사는 당뇨병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의 발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혈당의 급변은 뇌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들 중 대부분이 혈당 변동과 연관된 질환을 겪고 있으며 그 시작은 어릴 적부터 습관화된 흰 쌀밥 중심의 식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제된 쌀밥은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의 연동운동이 둔화되고 변비가 잦아집니다. 장내 노폐물 정체는 독소 재흡수의 위험을 높이며 이는 간 기능 저하와 피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쌀밥 위주의 식사는 결국 감염병이나 염증성 질환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젊은 사람들보다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낮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쌀밥을 섭취하더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경제성과 익숙함 때문에 여전히 흰 쌀밥만을 고집하고 계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다양한 병으로 내원하신 어르신들의 공통된 식습관이 바로 하루 세 끼 흰 쌀밥 위주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게다가 흰쌀은 씹는 맛이 부드럽고 포만감이 일시적으로 빨리 오기 때문에 잘못된 식사 인식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포만감은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영양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함, 만성 피로, 근감소증 같은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단순히 탄수화물만으로 구성된 식사는 단백질과 지방, 미량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노쇠를 촉진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쌀밥은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식품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밥을 줄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는 오랜 식습관과 정서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지만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쌀밥이 위험하다는 말은 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비율로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미 위주의 식사는 이제는 건강을 위협하는 식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쌀밥이 가진 영양의 편중성은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중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단 한 가지 재료를 한 숟가락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재료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노년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분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매일의 식단 속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주로 들깨를 압착하여 추출한 기름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아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오메가3 계열의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방지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혈관의 경화와 탄력 저하입니다. 혈관은 나이를 먹을수록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이는 결국 순환장애와 뇌혈류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활용한 식사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그난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며 암 예방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고령층에서 들기름의 항산화 작용은 유용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밥에 넣을 때는 쌀을 씻은 후 취사 전 한 숟가락을 섞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이때 기름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살짝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겉돌지 않고 고슬고슬한 질감이 살아나며 특유의 고소한 향이 밥맛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층에서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향긋한 들기름의 향이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시는 김아분 어르신은 올해 84이 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만성 고지혈증과 협심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종종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곤 했습니다. 매일 흰쌀밥에 김치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셨고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형태의 기름도 식단에서 배제하셨습니다. 진료 중 어르신의 식단을 자세히 확인하고 들기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만 넣어 보시라고 권해 드렸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해 보시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섭취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외래로 오신 어르신은 이전보다 안색이 한층 밝아졌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느끼던 가슴에 조이는 느낌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소화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진적으로 낮아졌고 협심증 증상도 호전되면서 약 복용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아분 어르신은 처음에는 기름을 밥에 넣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고소한 밥맛 때문에 밥 짓는 것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밥 짓는 방식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건강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정보에 제한이 있는 노년층에게 있어 이러한 생활 속 실천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으로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이 함께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치료가 완성됩니다. 들기름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밥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들기름 한 숟가락을 권해드립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기 하나에도 폐렴으로 번지기 쉬운 이 시기의 면역 시스템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만큼 식습관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한 숟가락의 재료는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고대부터 전통적인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 와서도 그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생강가루는 생강의 유효 성분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보관과 활용이 용이해 노년층 식단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특히 위장 기능을 도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소화불량, 식욕부진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항균 작용이 뛰어나 호흡기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강 특유의 따뜻한 성질은 손발이 차거나 위가 약한 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밥 속에 넣었을 때도 특유의 향으로 입맛을 돋워줍니다. 밥을 지을 때 생강가루를 한 숟가락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을 씻은 후 취사 직전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쌀과 함께 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루가 고르게 퍼지면 밥에 은은한 생강향이 배게 되며 밥알 하나하나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러한 밥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년층의 입맛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이명분 어르신은 올해 82살이십니다. 오랜 세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며 집 밖을 자주 나가지 못하시던 분입니다.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들락날락하시며 한 번은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족분들이 매우 놀라고 가슴을 졸였던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었고 이로 인해 체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외래로 오셨을 때 저는 면역력 회복이 최우선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기초검사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지만 체온이 낮고 맥박이 약했으며 혀 색깔도 희게 떠 있었습니다. 몸의 열기가 부족하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식습관을 여쭈었더니 밥은 물처럼 씹지 않고 넘기며 별다른 반찬 없이 간장이나 김으로 때우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권유드린 것이 생강가루였습니다. 생강차처럼 마시지 않고 밥을 지을 때 넣어 보시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낯설어 하셨지만 몇 번 따라 해보시고는 밥이 고소하면서도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었고 따뜻한 기운이 몸 안에서 도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후 3달간 지속적으로 식단에 생강가루를 포함하신 결과 체중이 조금씩 늘고 손발의 냉기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분들도 어르신이 환절기마다 아프던 모습이 사라져 안심하게 되었고 밥에 생강가루를 넣는 습관은 지금까지도 유지 중이십니다. 약이나 영양제가 아닌 자연의 재료 하나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이명분 어르신 본인도 크게 감명받으셨습니다. 밥은 하루 3끼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식사입니다. 그 밥에 건강한 재료를 한 숟가락 더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과 체온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복용에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효가 너무 강한 재료는 오히려 장기 복용 시 독이 될 수 있지만 생강은 음식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매일매일의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식습관만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강가루 한 숟가락. 밥 속의 이 작은 변화는 면역력을 높이고 노년기의 고질적인 감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이나 혈당이 쉽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식재료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혈액 내 노폐물이 정체되기 쉬운 이 시기에는 음식의 구성에서 해독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재료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한국 전통 식재료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장수식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체내에서 항염 작용을 돕는 성분이 많습니다. 들깨의 주된 성분은 알파 리놀렌산이며 이는 혈관 벽의 탄력을 유지해주고 뇌혈관 건강에도 유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이 풍부해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기 쉬운데 들깨는 두뇌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밥을 짓기 전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다음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골고루 저어주면 들깨의 고소한 향이 밥에 은은하게 배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들깨의 영양 성분이 밥 알에 스며들어 조리 과정 중 손실 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백미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들깨의 지방산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구성을 보다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시는 김진서 어르신은 올해 86이 되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기억력 저하와 더불어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병원 내원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방문하셨을 때는 자신이 오전에 드셨던 식사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뇌 MRI 상에서 노화성 위축이 진행 중인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가족들은 약물보다는 식단 개선을 통한 회복을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밥에 들깨가루를 넣어 드시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식사 전후로 식욕이 없다고 하셨던 어르신께서는 들깨향이 감도는 따뜻한 밥을 드시고는 속이 편하고 오래간만에 밥이 맛있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석 달간 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뒤 김 어르신의 혈압 수치는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대화 중 반복되는 질문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기적 같은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이런 작은 변화의 지속이 장기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년기에는 약물보다는 음식의 힘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약의 흡수율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음식은 자연스럽게 체내에 흡수되고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됩니다. 특히 들깨와 같이 천연의 항산화 물질과 좋은 지방산을 동시에 함유한 재료는 혈액순환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부작용 없이 장기적인 건강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고 고소한 재료 하나가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밥은 매일 먹는 것이고 들깨는 매일의 밥을 약이 되게 만듭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곧 건강 수명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각종 감염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세포 회복 능력도 저하되어 작은 상처나 염증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식단에서 면역 조절 및 항염 작용을 도울 수 있는 성분을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재료는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로 예로부터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약용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와 식품의약안전처 등에서도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해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관절염, 소화기 염증, 심혈관 염증 등 노년기의 흔한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밥을 짓기 전 쌀을 깨끗이 씻고 물을 맞춘 후 강황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 고루 섞은 뒤 그대로 밥을 지으면 됩니다. 강황의 쌉쌀한 맛과 특유의 색깔 때문에 생소할 수 있으나 조리 과정에서 잡내는 사라지고 은은한 향과 색만 남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강황가루를 넣은 밥은 노란빛을 띠며 시각적인 즐거움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시는 최정희 어르신은 올해 79으로 평생 맞벌이하며 4자녀를 키우셨습니다. 70대 초반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지속하셨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관절통이 심해졌고 진통제 복용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손가락을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이 굳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겪으셨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병원 내 약물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시다 식단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고 밥에 강황가루를 넣어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색에 의아해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섭취한 뒤 식사 후 관절 통증이 덜하다는 느낌을 받으셨고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속한 시점에서는 아침마다 느끼던 강직감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염증성 질환의 체감 증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관찰 결과입니다. 강황가루는 특히 식이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간 기능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량이 늘어나면서 간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강황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도 적절한 식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숟가락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황을 식사 외에 영양제로 복용할 경우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별다른 약이나 수술보다도 매일의 식사가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황가루는 밥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건강을 돕는 조용한 약재가 됩니다. 염증에 시달리는 많은 어르신들께 강황을 통한 식단 개선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